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금 엉터리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와 환경부가 지원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입 곡물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산 작곡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곡물 소비량까지 줄면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삼성벤처투자가 오늘 제1회 삼성벤처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열고 업체들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가 내일 오후 2시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5연패를 노리는 삼성도 SK를 상대로 개막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청도군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의 한 지역에서 벌어진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금 집행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이나 폐가 주소를 이용해 지원금을 타내기도 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들은 수년 동안 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청도군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주민들과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제가 투표하기 다 했는데 오늘. 내가 어디 갖고 있다 했는데 왜 보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부 추진위원들의 결정으로 지원금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거나 거주는 하지 않지만 집이나 땅이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지원금을 나누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마을의 입장에서는 니는 토지만 있고 인구분에는 기여를 못하는데 내가 왜 인구분까지 줘야 되나. 보호구역 전체를 묶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 목으로 100% 50% 나온지 그 사람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청도군은 구체적인 지원금 배분 기준을 아예 군 조례로 제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을 통장도 면사무소에 보관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역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들을 이제 그 행자부의 그 주민주소, 주민등록 관계하고 대부분의 토지 소유 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자체 조사 결과와 청도군이 마련하고 있는 개선 방안을 모두 검토한 뒤 지원금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삼성이 대구의 창조 경제를 이끄는 파트너로 참가한 이후 벤처업체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용 모니터를 개발해 수출하는 대구의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삼성 벤처 투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과 광범위한 기술 협력 지원에다 삼성의 파트너라는 신뢰도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계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방문하셔서 삼성 연구소에서 방문하셔서 저희 기술에 대한 파악도 하시고 저희한테 또 삼성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혹시 접목시키겠는지 저희한테도 그 기술을 알려주시는 노력도 실제로 하고 있어서 그 보다 넓은 범위 내에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삼성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벤처기업 30여 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업종 간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최종 선발된 기업이 성장 안정할 때까지 사후 간신과 멘토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일회성이 아닌 2차, 3차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벤처기업 양성에 힘을 기울여 지자체들의 롤 모델이 저는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은 우리 특히 삼성에서 참으로 많은 애를 써주셨고 세계적 기업 삼성과 손잡은 대구가 단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면서 벤처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이름으로 정체성과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는 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새 도청이 들어설 신도시의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접수된 848건을 대상으로 1, 2차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경북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작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시를 상징하는 고유 명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계획도시 중 명칭이 없는 것은 우리 경북이 유일합니다. 신도시만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번영 홍보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지만 신도시의 명칭은 법적 효력이 없어 공식 명칭으로는 쓸 수 없는 별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도시를 찾는 외지 방문객들도 신도시 명칭이 실제 주소지에는 나타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신도시가 별도 명칭으로 불려지면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조성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도청 소재지는 안동시와 예천군 이론을 한다고 도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 통합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통합의 정신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시 군민 간의 갈등을. 명칭 제정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을 통합할 것인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할 것인지에 따라 명칭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의 신도시 명칭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도 계획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이나 국내 다른 지역 관계자들에게 대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3호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시철도 3호선 공식 개통식은 당초 물포럼 개막일에 열 계획이었지만 경호 의전 부담 때문에 물포럼이 끝나고 다음 달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열기로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에게 북한 인권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배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관계국과의 협력, 북한 당국과의 대화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해외 체류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산 곡물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곡물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곡물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산 잡곡 소비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렌틸콩과 퀴노아, 치아씨드, 병아리콩 등 이름도 생소한 수입 곡물들이 대형마트 양복 코너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국산 잡곡들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도 콩은 잘 안 먹는데 그거는 섞어주면 녹두 맛도 나고 그러면서 밥 맛도 나고 그러나 그거는 잘 먹어요. 이른바 슈퍼푸드라 불리는 수입 곡물은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슈퍼푸드 곡물이 요즘에 많이 고객님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가량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산 잡곡 소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는 올 들어 2달 동안 콩과 팥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산 잡곡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산 팥 1kg의 평균 소매 가격은 11,700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7%, 최근 5년 평균값보다 31%나 떨어졌습니다. 국산 콩 가격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떨어졌고 녹두 가격도 지난해보다 8%, 평년보다 14%나 저렴해졌습니다. 밀가루 섭취와 1인 가구 증가로 해마다 곡물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 곡물까지 밀려들면서
국산 곡물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봄의 전령사라고 하면 단연 봄꽃일 텐데요. 완연한 봄 날씨 속에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산수유 군락지인 의성군 화전리에서는 산수유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봄의 정령으로 불리는 산수유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노란 꽃물결은 푸른빛 마늘밭과 어우러져 완연한 봄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원불멸한 사랑이 꽃말인 산수유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만발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농촌적인 전형적인 농촌적인 그런 거 느끼고 마음이 보온해지는 것 같고 해마다 찾을 것 같습니다. 산수유 꽃피는 마을인 화전리는 300년 이상 된 고목 3만 그루가 자생하는 국내 최대의 산수유 군락지입니다. 기다리던 봄꽃 소식에 축제까지 시작되면서 한가하던 시골 마을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산수유꽃 축제는 꽃길 걷기 대회, 사진 촬영 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산수유 마을에 오셔서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피로 푸시고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이 상충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북관광 온라인 서포터즈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발대식을 가진 온라인 서포터즈 50명은 경북관광 도우미로서 활동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중화권 유학생 기자단 20명이 포함됐습니다. 발대식에 이어 열린 경북관광포럼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관광객 600만 시대 경북관광 정책 방향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내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 4년째 정상을 차지한 삼성도 내일 대구에서 SK와 개막전을 갖고 5년 연속 우승을 향한 시동을 겁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광부터 오키나와로 이어진 긴 스프링 캠프. 우승팀의 전지훈련은 힘이 들지만 여유가 넘쳤습니다. 아무래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겠죠. 그리고 선수들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 교체와 우승이라는 두 가지 고민이 공존했던 캠프에서 특히 주목받은 건 신예 구자욱. 이번 캠프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부담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또 제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 안 갖고 운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펼쳐졌던 훈련과 다양한 연습 경기를 통해 우승의 조건을 찾았던 오키나와 캠프. 무엇보다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시즌이란 점에서 우승은 더 절실한데요. 2015년 시즌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마지막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물론 우승하는 건 좋지만 팬 여러분께 최선을 몇 게임 최선을 다하는 경기력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개막에 앞서 오늘 밤 11시 15분 이번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 가능성을 점쳐보는 개막 특집 우승의 조건 10% 더를 방송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성공다짐 협약식이 오늘 문경 시민회관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상기 대회조직위원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경기가 치러지는 8개 지역의 시장 분수가 성공다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개 시군과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대회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상주 오픈 전국 테니스 대회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9일 동안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실업테니스연맹과 한국대학테니스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과 실업팀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해
남녀부 단식과 복식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 시간에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도 상반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달서구청과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범죄나 화재를 당하거나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성서, 달서 경찰서와 각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원 전 군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8월 경북 지역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52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